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풀이로 다시 넘어가서요. 30회 실무수행평가 문제 TAT 2급 제30회 실무수행평가 문제를 천천히 또 뭐 이제 어제 시험도 지나갔고 했으니까 뭐 급하게 풀 거 없어요. 제대로 완전히 소화를 해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회 문제는 주식회사 금호물산이라는 회사로 출제가 되었군요. 네, 요 앞부분은 읽어보면 뒤에서 막 급하게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골프용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부동산 임대업도 겸을 하고 있대요. 그럼 이거 부가가치세 문제에서 부동산 임대에 관련된 뭐가 있어요? 예, 간주 임대료 문제를 내려나 보다. 예, 뭐 월세 얼마 받았고 보증금 얼마 받았고 이런 문제 있잖아요. 간주 임대료. 그럴 확률이 높다. 자, 골프용품 제조 판매하는 회사네요. 제조회사네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자료 입력 이렇게 나왔어요.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네, 전자계산서입니다. 전자계산서. 여러분 이제 계산서는 면세잖아요. 예, 면세. 그리고 이게 전자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 처리해야 돼요. 전자. 아시죠? 예.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되고 전자난에다가 전자 1번 하고 가야 되고. 자, 매입 계산서니까 여러분 FAT 1급에서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매입 계산서가 있는 것은 이 유형이 번호도 아예 생각이 나죠. 연습 많이 한 사람은 이거 53번. 예. 연습이 좀 덜 된 사람은 하여튼 면세, 매입 쪽에서 면세 선택하면 된다. 많이 한 사람은 이 유형 번호까지 생각이 납니다. 53번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료 설명. 주식회사 안산캐피탈과 운용리스 계약을 맺고, 네, 운용리스 문제가 나왔는데요. 참고로 여러분 2019년도에 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올해 이제 벌써 1년이 지난 얘기인데, 그래서 무슨 뭐냐면 운용 리스가 좀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래가지고 운용 리스를 앞으로는 전부 다 금융 리스만 허용을 하고, 운용 리스는 이제 허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이런 운용 리스 문제는 앞으로는 출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2018년도만 해도 운용 리스가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자, 운용 리스라는 건 뭐냐면요, 이 리스료를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리스를 비용 처리. 그런데 사실상 이 리스를 이제 지금 공장용 기계를 기계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리스로 샀더라도 이 기계가 사실은 회사 거거든요. 임대하는 기간 동안 리스 임대하는 기간 동안 임대료 다 내면은 나중에 회사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금융 리스라는 것은 뭐냐면 그걸 자산 처리하는 차입금으로 보고 자산 처리하는 거고, 이거는 운용 리스는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비용 처리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공장용 기계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4월분 리스료에 대해서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 자산에 대해서는, 리스 사업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해줘요. 그래서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래자료를 입력합니다. 어떻게 입력하느냐? 자,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로그인이 안 돼 있는데 로그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그래서 날짜가 며칠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4월 5일 날짜. 4월 5일 날짜. 유형은 53번 면세. 여러분 53번, 13번 면세는 증빙이 무조건 계산서야 됩니다. 네, 무조건 계산서야 돼요. 53번, 13번 뒤에 3자로 끝나는 거 증빙이 계산서인 경우만 53번 아니면 13번이다. 네, 빨강색 계산서는 13번, 파란색 계산서는 53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품명 그대로 써줍니다. 리스료 수량 단가 이런 거 없죠? 네, 금액은 60 세금기단서에 금액이 66만 원이네요. 꼭 부가세 있는 것처럼 66만 원이라고. 네, 66만 원 주시고 거래처는 공급자가 거래처가 됩니다. 공급자가 안산이에요. 안산캐피탈. 그래서 안산캐피탈 걸어주시고 전자계산서도 1번 해주라고 그랬죠. 그리고 분계는 대금관계를 어떻게 지급했는가를 보시고 외상으로 했어요. 이건 미지급금이다 이런 얘기죠. 외상이라는 것은 미지급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혼합분계 하셔가지고 자 원재료를 산 게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기계를 이걸 임차해서 쓴다 이런 얘기예요. 임차료로 정리하면 됩니다. 임차료. 근데 혹시 임차로 검색했을 때 리스 임차료라는 계정이 있으면 그걸 써야 돼요. 예. 임차료 했더니 임차료도 있고 리스 임차료도 있다. 그러면 리스 임차료. 근데 여기는 지금 금호물산은 리스 임차료 계정 코드 안 보이죠? 그냥 임차료로 쓰는데 자 이게 800번대를 써야 될까요? 500번대를 써야 될까요? 이 기계가 어디에서 쓰인다고 문제에 나왔죠? 어디에서 써요? 공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TAT 2급 보실 땐 FAT 1급하고 더 나아가서 신경 써야 될 게 요 비용을 선택할 때 공장이냐 관리 분야 뭐 본사냐 영업 분야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 공장이면 500번 코드 써야 돼. 그래서 519번 임차료 써야 된다는 거. 뭐 819번 해도 맞은 걸로 해주겠지. 완전히 틀린 걸로 합니다. 예, 왜냐하면 500번대로 하면 제조원가로 가는 것이고 800번대로 하면 손익계산서로 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가는 그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맞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료 하시고 두 번째 줄에 대변에 이걸 안 줬죠. 미지급금 66만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신다. 자 지금 이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리스료가 운용 리스라고 하는 거죠. 운용 리스. 예. 운용 리스는 뭘로 처리한다? 예, 비용 처리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아마도 차후에 출제되는 문제는 운용 리스는 앞으로 출제가 안 될 것이다. 예, 다 금융 리스로 출제가 될 텐데 그러면 금융 리스라는 건 뭐냐? 돈을 차입한 걸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입금을 갚아나가는 식으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뒤에 문제를 풀거나 지금 32회도 있고 31회도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기 이제 이 문제 끝나면 우리 2019년도 출제된 문제 한두 개 또 해봐야 될 텐데 2019년도 문제를 보면은 아예 운용 리스는 안 나와요. 전부 다 금융 리스로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보면 이 차입금 상환하는 방식, 예, 리스 차입금을 상환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리스료 불입했다 그러면 차변의 임차료가 아니라 부채 감소, 응? 리스 차입금, 부채 감소로 나와요. 근데 리스 차입금만 있느냐? 우리 리스료를 낼 때 만약에 66만 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 6만 원은 차입금이고 60만 원은 차입금이고 6만 원은 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자는 이자 비용. 그래서 차변이 두 개로 나눠져요. 금융리스 나중에 할 때는
자, 미리 한번 보면은 금융 리스의 경우에 차변이 자, 리스 차입금 얼마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리스료 안에는 그 원금을 갚는 리스 차입금도 있지만 이자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인 이자 비용 처리합니다. 예. 그래서 금융리스의 차변은 이렇게 차입금, 부채 상환과 그 다음에 비용 발생 두 가지로 분개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금융리스로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운영리스는 그냥 임차료 또는 리스 임차료 비용 처리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리스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신규 매입자산의 고정자산 등록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도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되겠네요. 네, 자 밑에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잘 읽어봐야죠. 2월 초에 시작한 원재료 보관용 창고 건물의 신축 공사가 완료되면서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네, 그건 저 신축공사 잔금 주었다는 거죠. 8천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2월 1일 지급했고 이게 이제 우리 가끔 풀었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혀 있을 거라는 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2월 1일 전표를 봐야 되겠지만 공사대금 잔액 7,800만 원은 5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 이거 중도금이네. 중도금이에요. 공사대금 지급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계약금 지급 시에는 자 그런데 문제를 이거 평가 문제까지 읽어봐야 결론이 날 것 같아요. 2월 1일 거래 자료를 참고하여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해라 이랬습니다. 신규 고정자산 등록 작업을 완료하시오. 네, 코드 번호는 이렇게 해서 창고 건물. 자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정자산 등록하잖아요. 공사가 완료됐다고 여기 나왔습니다. 완료됐고 요 8천만 원에 800만 원은 일단 주고 예 그리고 미지급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공사대금 잔액 7,800만 원은 5월까지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다가 또 7,800만 원까지가 전부 다 이거 미지급금 처리하면 돼요. 공사대금 잔액. 그래서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2월 1일자 거래자료를 참고하라 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매입 매출 전표 요 4월 30일자로 요 8천만 원 건을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설명에서 뭐라 그러냐면 2월 1일 날 1,000만 원을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잔액 7,800원 5천만 원에 지급을 했고 공사 계약금을 지급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대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게 지금 8천만 원 안에 요 계약금까지 포함됐다는 건가요? 그런 의미인지 2월 1일 분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2월 1일은 일반 전표에 있겠죠? 일반 전표에 2월 1일 거를 한번 조회해 보세요. 2월 1일 거. 2월 1일 날. 자, 현금으로 우리가 지급했네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1,000만 원 처리했고 여기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근데 아무런 증빙을 안 받았다고 아까 자료 설명에 나왔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오늘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이 8천만 원 안에 요거 계약금 준 거 이것까지 함께 발급받은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7,800만 원은 5월 달에 한 달 후에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럼 미지급금 처리하고 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1,000만 원에 요 8,8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건설 중인 자산에서 상계하고
7,800만 원은 외상한 겁니다. 예, 이날 4월 30일 날 세금 계산서를 받았지 돈 우리가 지급한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이렇게 입력합니다. 매입 매출 전표 4월 30일자에다가 유형은 과세 매입 51번 세금 계산서 있으니까 세금 계산서 있고 세금이 있는 매입은 51번 과세 매입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무슨 신축이죠? 창고 신축공사 품명에 입력하시고 창고 신축공사 공급가액 8천만 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여기 지훈건설 입력하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죠? 1번 입력하시고 혼합분계해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도 대체해야 되고 미지급금도 처리해야 되고. 자, 그러면 대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건물. 완공됐을 때는 건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대변에 이 중에서 대금 중 1,000만 원은 우리가 미리 준 것이 있죠. 그래서 이거 건설 중인 자산에서 건설 중인 자산은 이제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214번 건설 중인 자산 1,000만 원 자산 감소 시켜주고 나머지 7,800이 지금 여기 떨어져 있죠. 요거를 한 달 후에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예. 여기 있는 금액 말고 7,800만 원이 또 잔액이 있다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빼보니까 딱 7,800원 남았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5월 30일까지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게 미지급금이 된다 이 말이죠. 미지급금 7,800 그리고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 지훈건설로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네, 이 거래였습니다. 처음에는 요 8천만 원 있고 또 7,800만 원이 공사대금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전표를 입력하다 보니까 여기 건설 중인 자산 1,000만 원 딱 빼니까 나머지 7,800 이거를 5월 달에 주기로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공사가 끝냈을 때 이 건설 중인 자산을 건물로 대체하는 분께 여기 지금 요 회계 처리 여러분 시험에 앞에 29회인가요? 29회인가 했을 때 TAT 2급이 아니라 FAT 1급에서 우리 지난주에 풀었던 문제 중에 이와 유사한 문제를 본 것 같아서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평가 2번 문제. 평가 문제 2번은 신규 고정자산 등록을 하라 이래요. 그래서 이 정보를 보고 1000번으로 창고건물 정액법 10년으로 해서 입력하는데 우리는 8천만 원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공급가액만 가지고 취득금액을 입력해야 돼요. 자, 취득 날짜는 4월 30일자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며칠 고정자산 등록 메뉴 클릭하시고 엔터 친 다음에 계정 과목을 F2 눌러서 건물 선택하시고 건물의 코드는 1000번이다 라고 주어졌고요. 자산은 창고 건물이라고 주어졌고요. 취득일은 2019년 0401 4월 1일이죠. 이 세금 계산서 발급일. 4월 30일. 4월 1일이 아니라 4월 30일로 해주시고 기초가액이 아니라 2019년도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 여기 4번에다가 8천만 원 입력해야 됩니다. 부가세는 포함시키면 안 돼요. 8천만 원. 이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사항이에요. 그거는 부가세 대급금 자산이지 이 건물의 취득원가는 아닙니다. 별도의 자산이에요. 그거는. 자, 정액법 해주시고 내용연수 여기다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는 10년이다 라고 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10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건물이 창고 건물인데 원재료 보관용 창고하고 제품 보관용 창고를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제품 보관용 창고면은 판매 활동으로 봐서 800번대 경비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원재료 보관이죠. 원재료 보관은 이건 생산에 투입할 것이죠. 원재료는 생산에 투입하는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재료 보관 창고의 이 공사비는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뭘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500번대 생산으로 봐야 돼요. 500번대 제조활동으로 봐야 돼요. 제조활동.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있죠. 여기 경비 구분을 800번대로 놔주면 안 됩니다. 500번대로 바꾸셔야 돼요. 자, 건물 앞으로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창고 건물인데 원재료 창고다. 원재료. 네, 원재료 창고는 생산에 투입하기 위한 창고예요. 그거는 제조원가에 해당이 돼요. 제조원가에. 근데 제품 창고다. 그러면은 이미 생산이 끝났죠. 그래서 제품으로 왔다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는 생산이 끝나면 판매 활동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품 창고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판매 관리비로 갈 것이고 제조 활동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그 비용이 제조 원가로 가기 때문에 이게 원재료 창고다 그러면 여기 500번으로 바꿔 주셔라.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 고정재산 등록할 때 원재료 500번대로 고쳐주는 것까지 여러분이 잘 챙기셔야 된다. 네. 2번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요거 좀 주의하면 돼요. 원재료는 제조원가다. 500번대. 네. 그러면 잘 해결이 된 겁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바드러움 만기. 바드러움 만기는 우리가 여러 번 해봤던 문제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음 만기는 우리 일반 전표 입력 사항이죠. 한번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자, 자료는 주식회사 주연산업의 원재료 매입 시 발행한 어음이다. 만기일에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되었다. 금호물산은 국민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을 맺고 있으며 금호물산이 지금 우리 회사 아닌가요? 우리 회사죠? 예.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당좌 차월 계약을 맺고 있으며 당좌 차월 한도는 200만 원이다. 200만 원이고 만기 결제 전에 당좌예금 잔액이 400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이 어음은 얼마짜리? 550. 그럼 150만 원 문제 없죠? 예, 당좌 차월 한도.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부도가 안 난다 이 말입니다. 회사는 당좌예금 잔액의 음수인 경우에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오바되는 150만 원은 단기 차입금으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됐습니다. 어떻게 정리돼요? 자,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만기됐으니까 지급어음 만기는 지급어음이 차변에 와야 되죠. 그렇죠? 지급어음 차변 550만 원 되겠고 대변에 가는 게 뭐예요? 당좌예금 빠져나갔죠, 돈이. 그래서 당좌예금 대변에 400만 원 기록하고 자, 여기 당좌예금 잔액의 음수인 경우에는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한대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 150만 원으로 기록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저변이 딱 맞죠? 자, 거래자료 입력하고 그 지급어음에 대한 자금 관련 정보까지 반영하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자료 설명이 긴 이유가 있었어요. 자, 날짜는 며칠 날짜입니까? 여기 지급기일이 5월 15일로 되어 있죠. 만기 날짜의 거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자료 설명과 어디에도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이 어음의 지급기일이 전표 입력 날짜가 되는 거예요. 자, 일반 전표에 갑니다. 5월 15일자로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에 5월 15일에다가 차변의 지급 어음이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면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됩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다 발행했어요? 거래처가 주연산업인가요? 주연산업. 금액은 얼마짜리였어요? 어음이 550만 원짜리. 자, 대변에 102번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간 것부터 입력할까요? 자, 당좌예금은 거래처가 어디였어요? 국민은행. 네, 국민은행 코드 걸어주시고 금액은 400만 원이 잔액이 있었죠. 그래서 400만 원만 당좌예금에서 감소시키고 나머지는 차입금으로 정리한다. 그래서 대변의 부채 증가로 정리한다. 근데 단기 차입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260번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빌린 거예요? 은행에서 빌린 거죠.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의 단기 차입금. 그렇죠? 예. 국민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이 일어났으니까 거래처 국민은행으로 코드 걸어야 됩니다. 얼마? 150만 원이 되겠다. 네. 여기까지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급어음 클릭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F3 누른 다음에 요건 이제 여러분 잘 하죠? 결제, 어음번호 더블 클릭해가지고 550짜리 찾아주고 만기는 이걸로 끝.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감으로써 마무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일반 전표에 이처럼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4번 문제는 일반 거래 3점짜리네요. 출장비 내역이 있습니다. 숙박비, 교통비, 식대 27만 원이고 보통예금 내역이 있습니다. 27만 원을 은행에서 문지선한테 이체시켰네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료일은 지역대리점 출장을 마친 영업부 문지선 사원의 출장비 지출 내역이고 회사는 출장비의 경우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계좌 이체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대요. 사후정산이라는 건 뭐예요? 가지급금 없다. 가지급금 없이 지급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만약에 업무 가지급 지급한 게 있다면 이 자료 설명이 나올 거예요. 며칠 날 가지급을 했었다. 그런데 여기는 사후정산이라고 하면서 가지급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비용 전부 숙박비, 교통비, 식대니까 차변에 여비교통비 처리하고 그냥 대변에 보통예금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여기는 가지급금하고 관계없는 회계 처리예요. 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날짜가 며칠인가요, 이게? 통장 거래 날짜인 6월 10일 날짜, 요 날짜로 일반 전표에서 해결합니다. 일반 전표 6월 10일 날 차변의 여비교통비. 자, 근데 여비교통비도 누가 출장 갔어요? 이것도 봐야 돼요. 어디에 출장 갔는지. 지역 대리점 영업부, 뭐 영업부도 나오고 지역 대리점도 나오니까 이건 분명히 판매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왜 저걸 보자 그러냐면 우리가 출장도요. 만약에 구매팀에서 원자재 구입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원자재 업체를 출장 방문했다. 그건 제조원가예요. 아시겠죠? 원자재 매입거래처. 매입거래처를 구매팀에서 매입거래처를 우리 영업부 직원이 갈 일은 없죠. 영업부는 판매하는 쪽을 다니는 거고 매입거래처는 구매팀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팀이 구매 문제로 그 원재료 매입처를 방문하면서 여비교통비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조원가 쪽으로 넣으면 된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는 영업부니까 판매관리비가 확실합니다. 812번 처리해 주시고 거래처는 상관이 없고
27만 원이었죠? 27만 원 처리하시고 대변은 보통의 금이죠? 네. 대변은 103번 보통의 금이고 국민은행이죠? 아, 하나은행인가요? 네, 하나은행으로 해주시고 27만 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30회, 30회의 일반 거래인데 일반 거래라고 해서 전부 일반 전표에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가 2개씩 있는 12점짜리 문제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가가치세로 넘어가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0분간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났어요?